아, 네네네. 자, 모두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손실보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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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갈라치는 연매출 15건 기준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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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 구분 말고 정당한 손실보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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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소급 적용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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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탈원전, 비과학적 방역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불통이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불공정과 비상식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마저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700만 소상공인과 그리고 국민과 현장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똑바로 듣기 위해서 국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국회 바로 바깥에 민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을 겪고 계신 국민과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습니다. 1월 20일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 정부의 외면과 국가의 배신 아래 국민은 소상공인은 24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강요해온 일방적인 희생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더는 물러설 것도 물러설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렀습니다. 결국 누구보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시린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와야 했는지는 명백합니다.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살려달라는 절규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약자의 희생으로 국가가 이득을 얻었겠지만 그 소수는 약자는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급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된 가짜 손실보상법, 군사작전하듯이 만든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발병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이 사라져만 갔습니다.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던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도 손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생색내기와 뒷꼬리 손실 보상으로 일관해왔고, 소상공인의 이름을 팔아 매표 행위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난 3분기 3개월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상공인의 절반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겨우 지급받았습니다. 12월 거리두기를 강화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방역 지원금 100만 원, 손실 보상 선지급 500만 원이 다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살기 어렵다고 자살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서 항의하니까 겨우 추경을 해서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겠다고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12월 연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소중한 장사할 수 있는 날을 다 뺏어버리고 겨우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하지는 않고 또 몇 푼 주면서 생색내기만을 합니다. 이런 대선용, 입막음용, 임시방편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손실 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50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100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런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해도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약자, 서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보상책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과학적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고집과 아집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소통의 역할,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해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모셔서 단 한 명의 정책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분, 보상 절차 지연 및 오류로 복장이 터지시는 분, 공무원의 공허한 메아리에 답답해 하시는 분, 그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민의이고 그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을 겪은 국민들, 서민분들 이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 나도 할 말 있다, 국민 발언 때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할 말은 있지만 통로가 없어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껏 서서 소리치십시오. 하선하십시오. 그 목소리, 그 귀한 목소리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께 그 목소리, 전달한 목소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가 거대한 목소리로 바뀌어서 이 정치권의 경각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임음을, 이 소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게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주는 길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그럼 오늘 처음으로 국민 발언 때에 서주실 분을 모시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날씨가 많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좀 가까이.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저는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입니다. 그리고 최승재 의원이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실천본부 제가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11시 반부터 광화문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주범인 그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선거운동 기간이 돼서 이름을 말하지 못한답니다. 뭐 이름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을 촉구하는 대중 집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이런 말씀 쓰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이 나라가 개판입니다. 개판. 경제가 파탄내고 안보가 실종되고 교육이 붕괴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유린된 일입니다.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 이 코로나 보상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 대책 문제, 대장동 게이트, 검찰의 처리 문제, 이거 전부 다 공정하지도 전혀 아니하고 그야말로 불법의 극치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회나 대통령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 발언대도 저는 설치된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본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앞서서 발달한 영국에서는 그 법 이름을 콤먼로우라고 합니다. 콤먼로우, 보통법.
국민이 아는 법입니다. 국민이 아는 법. 그리고 상식을 코먼 센스라 그럽니다. 코먼 센스가 그 나라의 도덕이요 윤리요 기준입니다. 이 상식과 보통법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공정, 상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여기 이 국민바른대 또 공정과 상식 실천본부 발대식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뭐냐? 공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정이.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말하면 젊은이들이 더욱더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 한마디 이 바른대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보상만 하더라도 손해를 1,000만 원을 입었던 2천만 원을 잃었던 전에는 100만 원입니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요즘은 뭐 500만 원 계산하는데 그것도 또 320만 명 소상공인이 320만 명 뿐입니까? 아까 우리 최성재 의원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그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보나마나 또 심사도 복잡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불공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방역도 어떻게 식당에 갈 때 네 사람이 성용차 타고 갔는데 식당 안에서는 같이 못 앉는다든지 등등 그야말로 상식에 맞지 않은 불공정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때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힘 최성재 의원이 맡게 된 상식과 공정 실천본부 우리 최성재 의원이 맡았으니까 우리 최성재 의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불공정, 이 불합리, 이 불평등이 시정되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이곳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앞으로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자청 공동대표 민상원입니다. 43년 동안 음식점을 해오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보면서 여기 뒤에 계시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대표를 맡아서 이제는 끝까지 정부하고 싸워서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국회의원과 정부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갈라치기 했고 국민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해갖고 벌은 돈인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정부는 이분들에게 보상을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10억 이상 장사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수입의 약 48%를 세금으로 정부에서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분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정부를 믿겠습니까?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마찬가지고 국민당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영업자를 도와주지 않는 후보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700만 자영업자들이 도와주질 않을 겁니다. 이 자영업에서 일하던 여러 실직자들이 우리에게는 약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줬느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찔끔찔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영업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여기 계시는 299명은 우리의 공공의 적입니다. 오직 최승재 의원님만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고생 많이 하고 한강을 투신자살하기 위해서 10번 이상씩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정부는 이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라는 세금 잘 냈고 식품위생법 지켜가면서 얼마나 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50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낙선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방에 대통령 당락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울림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자영업자로서 정치인, 정당보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반대만을 위해 방역 패스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비롯하여 백신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시간 제한, PCR 검사, 자가격리 정책, 무증상자를 포함한 코로나 경증 환자를 병상 사용 등 모든 방역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역 패스 반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영업자 죽이기, 공포정치, 정치 방역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방역 패스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공안 그리고 감시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가 평소 마음 쓰며 따뜻한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하고 맘 편히 쉬고 즐길 자리를 마련했던 내 손님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정부에 의해 강제로 행사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뿌리 깊은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정치인, 정당보다 국민 앞에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의 방역 정책은 엉터리이고 우리 모두 잘못한 것도 자영업자와 국민이 서로 혐오하며 싸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와 국민이 모두가 정치 방역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그 손님, 경찰, 공무원, 전문가 등 모두가 엉터리 K방역을 거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모든 자영업자,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본 코로나 피해자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그리고 정치 방역으로 피해본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피해 보상과 사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역 올리브영 강남 플래그십에서 대한자영업자 연합회, 백신 반대 자유애국 시민연대, 넥서스 클랜이 진행하는 방역 규탄 행진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 규모지만 절대 언론의 기사 한 줄 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참여해 보시면 현재 언론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상 대한자영업자연합회 대자연 이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 최근 추경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저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앞선 추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6차례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12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조 6천억 원이 전부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25조 3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어려운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제대로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정부는 빚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나눠주지 못해 정부가 안달난 동안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운 폐업을 앞둔 또는 이미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 방식도 문제입니다.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떤지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이번 정부는 평등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업시설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9시 시간 제한으로 밤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만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음에도 전 국민에게 임산부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백신 접종을 하려는 방역당국의 정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3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평등, 공정, 상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단 한 번도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 그 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만큼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모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공산주의식 배급제와도 같은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의 빵 하나를 나눠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왜 세금으로 자영업자만 지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앞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영업자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은 부족한 제 10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발언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인 자영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 패스 및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인사업장 및 자영업중개연합 각 대표님들과 회원분들은 2019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각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영업중지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한 명이 다수의 사업장에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 손실을 보상받고 있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한 개의 법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 한 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과거 연매출이 높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왜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똑같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데 코로나 이전 사업장 매출이 낮았으면 손실보상을 해주고 높았으면 안 해주는지, 또 법인의 여러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서 매출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시간 경찰서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을 제한을 이행한 대가로 저와 저희 법인에게는 명도소송과 형사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밀린 자릿세 안 냈으니 가게 빼고 공과금 안 냈으니 처벌받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도권 직영점 매장의 경우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였고 지방 매장의 경우 수차례 집합금지를 반복하는 명령을 받아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각종 명도소송 및 폐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 원의 원상회복 비용과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 저희 600여 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150여 명으로 600여 명 중 일부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일부는 정상적 영업 재개를 희망을 가지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기 기다리며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과 자영업 중기연합 대표님들에겐 생계를 걸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동시에 처자식을 책임지기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영업자를 갈라 선택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봉필규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잘못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놓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저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잘못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영업자로서 26년 동안 생활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6년 전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맞고 현대자동차를 7년 정도 다니다가 서클 활동하다 다쳐서 제가 그 3개월 반 수술하고 입원해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영업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50년대 후반 이런 분들은 대개 회사를 다니면서 당신 꿈이 뭐야 그러면 조그만 가게 하나 내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만 가게 하나만 가지면 좋겠다. 10년이고 20년이고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둘 시점에 내 이름으로 있는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저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선진국은 미국에서는
직원들 고용을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을 끝까지 고용해달라고 적게는 1억에서 10억까지도 자영업자에게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입니다. 저희 나라 이미 벌써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이나 제도는 후진국입니다. 말 좋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상하수도 분리해서 공사하고요. 케이블 별도로 공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장이나 뭘로 임명이 되면 향후 1년 동안 모든 거 다 스톱시켜라.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많은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뭐냐? 저희도 자영업자 코로나 재해 터졌을 때 국민을 위한 보상금을 주지 마시고 자영업자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 2~3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자영업자 아무리 힘들지만 그 직원들을 고용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보십시오. 10억 이상 매출자는 손실보상금도 안 나옵니다.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근간입니다. 자영업자가 저희 나라 취업자의 10%, 30%입니다. 30%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망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고용했던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실력이 있으면 최소한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저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한테 거기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 이익금도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서 4대 보험이고 뭐고 고용하는 사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노위 의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대가리 빈 대가리에 머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10개월 임대료를 못 내서 벌써 세 번째 그 뭐죠? 한국에 나오네. 명도소송 그걸 벌써 받았습니다. 나가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안 준 것도 아니고 있는데요 긁어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주지 않냐. 그런데 나가랍니다. 제가요 나름 배우고 나름 전국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쪽에서 부회장도 6년이나 했고, 예? 안양 남부시장 상인회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그런 명도소송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 연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남부시장에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360 점포였습니다. 지금요 180개 점포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그만두고 있습니다. 빈 점포 20% 30%대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제가 팔고 있는 미원이 8,0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도매값이 8,000원이 올랐습니다. 3kg 한 봉에. 그러면 식당에서 그런 비용이 다 올라가면 결국은 다 인건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올라봤자. 얘네 물가를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도소매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한두 명씩 다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요. 지금 저도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포차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 점포가 하도 빈 점포가 늘어나서 그것도 4월에 한 번 제 메인 점포가 비어나가서 운영진끼리 돈 몇 푼씩 걷어서 저희가 우리 시장이 죽으니까 운영합시다. 물론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시장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0억이요. 도매집에서 10억을 팔아봤자 남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직원 10억을 팔기 위해서 직원 2~3명 필수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주잖아요. 직원 하나에. 그러면 전통시장은 최소한 10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국경일, 빨간 것이 다 일합니다. 다 1.5배 다 줘보십시오. 직원 한 명당 600에서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현장을 한 번도 안 와보고 도대체 저 하얀 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좋게 비 안 새고 눈 안 샌다고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주니까 그 안에서 탁상 공론만 하는 우리 정치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도 사장인데 무슨 근로자냐? 왜 노동자냐? 이런 구태의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요, 자영업자를 자영근로자라고 이미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영근로자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저희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자영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장인들 8시간 반, 9시간 일할 때 저희는 10시간 반, 10시간, 12시간씩 일합니다. 도대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13시간씩 일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안 나면 매출 나기 위해서 손님들 만나고 별 갖은 적을 다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상인단체로 하니 정부에서 길들이기를 합니다. 길들이기를 해서 좀 뭐 보존해주면 하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자영업자요, 저희 나라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협상자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영업자는 똘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얘기해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될 겁니다. 통계를 보면요, 가정주부하고 자영업자가 찍어주는 사람이, 밀어주는 분이 대통령으로 됐다고 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두 그룹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짜주시는 분을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